안녕하십니까. 자, 행정법 수험생 여러분. 자, 행정법은 실체법입니다. 그리고 공법이죠. 국내 공법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체계화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국제법이 아닙니다. 지금 국제법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제법은 어떤 기준이 없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적용된다. 그렇지만은 우리 국내 공법인 행정법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법의 틀에 딱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만 내가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꼭 숙지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가행위와 그 다음에 즉 인가에서 관련된 시험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가라고 되어 있죠. 인가. 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 많이 출제되는데 인가는 권리를 보충하는 행위라고 했죠. 이런 행위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가를 공부할 때는 항상 기본 행위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인가의 기본 파트는 기본 행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행정청에서 인가를 해주죠. 이렇게.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조합을 설립한다. 조합 설립. 예를 들어 조합 설립이죠. 무슨 이 계량조합도 되고 상관없어요. 조합을 설립하는데, 자, 주택조합을 설립한다. 그럼 어때요? 조합원들이 어떤 투표를 하겠죠. 투표. 결의라든가 투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기본행위입니다. 기본기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합을 인가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겠죠. 그렇죠. 행정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하고 인가를 내주는 겁니다. 이 관계. 즉 뭐냐면 이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인가가 문제가 있을 때 두 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본행위가 무효였다. 아무리 인가해줘야 뭐 할 겁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기초가 된다. 기본행위는 기초고 인가는 그 바로 위에 올리는 2층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행위가 이게 말이죠. 무효일 때 어떻게 할까요? 무효. 만약에 이게 무효라면은 역시 인가도 그것도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뿌리가 썩었는데 아무리 말이죠. 열매가 열려본들 뭐합니까?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기본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행정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기본행위가 취소행위입니다. 기본행위가 취소행위다. 그럼 어떻습니까? 인가 후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사후 인가가 있어도 치유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기본행위가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였다는 얘기예요. 취소 사유.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이것은 나중에 말이죠. 인가 후 기본행위를 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 자, 이게 취소 사유였을 때는 인가가 있었을지라도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무효 사유는 무효가 되고 취소는 취소 이런 얘기잖아요. 별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사후 인가가 있어 나중에 취소 사유인데 사후 인가가 있어도 이것은 이 치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자가 있을 때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투표가 잘 보세요. 이 투표의 어떤 성질상 유효 투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았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예요. 투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표율이 모자랐는데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투표율이 인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어때요? 인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요게 치유가 될까?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거. 첫 번째 무효가 됐을 때는 다 무효다. 두 번째 취소가 됐을 때는 하자가 치유가 안 되고 나중에 취소까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취소되지 않는 한 인가는 또 유효라는 겁니다. 자, 하자가 있었는데 취소가 안 됐어요. 그럼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건 무슨 논리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행정청이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라고 칩시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때 근거가 되는 조항을 써야 돼요. 그죠? 근데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만약에 세금 때렸다. 이것은 하자가 치유가 안 된다는 거. 그거 똑같은 이론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기본 행위는 유효하고 인가만 무효일 때 어떻게 할까요? 자, 이번에는 기본 행위가 유효합니다.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유효하다. 이건 유효하고 인가가 무효입니다. 요게 무효입니다. 요게. 이럴 때 어떨까? 이런 얘기죠. 기본 행위는 유효하고 인가가 무효일 때는 이때는 무인가 행위다. 이런 얘기죠. 무인가. 기본 행위는 돼 있지만 인가가 잘못됐다. 이것은 무인가 행위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인가, 무효, 인가에 대해서 무효 또는 취소를 또 다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인가 안 해주세요? 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 자, 이 문제가 항상 출제됐습니다. 요새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봐야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요건과 효과, 그래서 판단저지 공부했었죠. 판단저지 공부하고 예외적 승인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물론 단계적 행정행위 공부했었죠. 화과예부.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두 문제. 그죠? 그리고 요겁니다. 자, 인가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 행위와 바로 인가의 문제였다. 이런 얘기죠.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행정행위 부관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부관. 나중에 이제 부관을 공부하는데요. 부관은 기본 행위가 아닙니다. 그때는 뭐죠? 주된 행위, 주된 처분과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부관 같은 경우는 용어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주된 행위 이렇게 나눕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종된 행위, 부관이죠.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부관은 이렇게 나누고 인가는 기본 행위, 이때는 주된 행위잖아요. 다르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인가의 관계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본 강좌가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나올 걸 제가 찍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루하루 좀 따분할 거예요. 내가 앞일이 모르는데.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를 다룸으로써 여러분들이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자, 좀 이상한 게 좀 있습니다. 인가 허가 중에서. 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택시 미터기 승인, 이것은 허가입니다. 두 번째, 공기업 특허가 있네요. 공기업 특허는 뭘까요? 이건 특허입니다. 그리고 광업 특허도 특허예요. 어업면허도 특허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공공조합 정관 승인은 뭘까요? 이것은 인가입니다. 자, 공공조합에서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관은 그 회사의 어떤 헌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법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핵심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정관이에요. 여기에 대한 인가는 바로 뭡니까? 이것은 인가에 해당한다. 그죠? 승인입니다. 승인. 이것은 인가다. 그만큼 인가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는 뭡니까? 인가죠. 줄 한번 보시고.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민법상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민법은 뭐 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자, 민법은 주로 이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 뭐 공인중개사 물론 좋지만 민법을 공부하려면 상당히 오래 공부해야 돼요. 뭐 달달달달 해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실무를 잘 해야 돼요. 실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어떤 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계약할 때 그때 본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안 그래요? 어떤 자기의 어떤 영업적인 어떤 측면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법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 알고 있어야죠. 잘못하면 뭐 사기죄로 걸려들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지방채 승인도 있는데 이것도 인가입니다. 지난번에 시험 나왔던 것이 공법상 대리예요. 공법상 대리는 자, 반드시 법정 대리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 공법상 대리입니다. 자, 대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피고적격에서 꼭 나옵니다. 피고적격에서 꼭 나오는데, 자, 민법상 대리하려면 현명주의를 해야 돼요. 내가 원래 능력자가 아니고 내가 본인이 아니다. 저 사람이 능력자, 본인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현명주의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는 누가 피고가 됩니까? 피대리청이 피고가 되고,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대리청이 피고가 됩니다. 그리고 대리는 뭐냐면 법적 효과를 말이죠. 본인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것을 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법상에서도 중요하지만 행정법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리 말고 이제 위임이라는 게 있어요. 위임이라는 것은 대리하고 좀 달라요. 대리는 권한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위임은 일부만 줘야 됩니다. 다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대통령인데 총리한테 다 줄 수 없어요. 이런 거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런 측면도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가 우리가 이제 허가, 특허, 인가를 한번 구별해 봤습니다. 표시표를 보시면은 여기서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 꼭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하여튼간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내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노력도 않고 큰 어떤 욕심을 냈다. 이건 바로 뭡니까? 사기 도둑놈인 거예요. 그게 도둑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한 노력해보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내 인생을 방향을 잘 잡을 것인가라는 것은 바로 선생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유성룡이라고 있었죠. 유성룡 선생의 스승이 누굽니까? 퇴계 이황입니다. 이황.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석할 수밖에 없었죠. 안 그래요? 김장생도 마찬가지고 다 그때 뭐 거기서 뭐 다 과거 장원급제 아니겠어요? 자기 스승이 이황인데 생각해봐요. 그죠? 이율곡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는 사람 그 밑에 뭐 다 장원급제죠. 왜? 그 일필휘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실력이 좋은 사람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아직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대단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 누구 동생입니까? 유성룡 그 당시에 영의정의 동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칼 들고 있다가 갑자기 당신 삼도수군 통제사 이게 되겠어요? 영의정이 이 사람 합시다고 청구한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어렸을 때도 뭐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어떤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은 3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래요. 애정도 3번, 뭐 그다음에 금전도 3번, 출세도 3번 온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이걸 내가 준비를 했을까. 준비한 사람한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꽉 잡을 수가 있죠.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생로병사는 정해진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뭐 집에서 혼자 공부하신 분도 많고, 독학하신 분이 많다고 이렇게 가정하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 보시면은요, 책에 보시면은 귀하허가가 있어요. 자, 이걸 봅시다. 자, 귀하가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국적법이 바뀌었습니다. 국적법. 자, 저는 이 법이 바뀐 거를 예민하게 보고 있어요. 매번. 근데 국적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외국에서 귀화하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쉽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 7, 8세, 7살 미만은 어떻게 됐냐면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거예요. 요건도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왜 그렇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에 지금 처해 있어요. 인구가 없어요. 점점 소멸됩니다.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그다음에 태국, 라오스 이쪽에 여성분들이 많이 시집을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입학식 가보면은 한 거의 20%, 17, 8%가 자기 어머니가 어디냐 그러면 거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코리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코리아, 베트남하고 코리아 섞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캄보디아, 캄코리아 이렇게. 그만큼 점점 앞으로 50%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데는 사멸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화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근데 귀화 허가는 말은 허가지만 요거는 허가가 아니라 특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종전에 자기의 국적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국가의 국민이 되는 권리를 특별히 설권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거 시험에 출제되겠고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이번에 바로 국적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민감해야 됩니다. 행정법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작년에 인기 썼던 게 뭐죠? 바로 그 옛날에 그 유승민 사건이 있었죠. 그죠?
유승준인가? 유승민은 저거고, 참. 유승준 사건에서 얘가 이중국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지금 국적법상 보면은 22세 전까지는 국적을 2개 이상 취득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적을 포기를 22세 되기 전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병역을 필요하기 위해서, 안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래, 미국에서 가보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 미국에서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나이만 들어가지고 한국에 온 거 아니고 오고자 했는데 법무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거부했죠. 입국 거부했다. 그죠? 작년에 이게 나온 거예요. 왜? 자, 이게 외국에, 그러니까 양 국적을 2개를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괘씸하죠. 그죠? 헌법재판소에서는,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알았죠? 자, 뭐냐면, 국민의 법 감정도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 법 감정. 이런 것도 무시 못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쉬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강국. 나아가서는 지금 뭐, 북한도 지금 엄청 까불어대잖아요. 그죠? 뭐, 핵을 뭐, 40개 가졌다, 50개 가졌다 하는데, 뭐 합니까?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나라인데. 그죠? 그것도 뭐, 옥수수 강냉이에다가 막 섞어가지고 먹는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밥 먹다가, 식구도 잡아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평양 시내는 세 파트로 돼 있어요. 제가 뭐 이거 관계해서 말씀드리면 평양 시내도 3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능라도 앞에 요게 300만이잖아요. 평양이. 요 100만 명은 아주 골수분자, 공산주의, 아주 공산당의 간부들이 살고, 그 다음에 파트 2개가 뭐냐면 공산당의 당원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일반인인데 좀 잘 사는 애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여기 뭐 없어요. 도시가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1960년대 거의 뭐 그 동네예요. 그리고 사람도 잡아먹습니다, 지금. 인육도 막 먹어요. 방법 없어. 내가 죽겠는데 그런 거예요. 네? 남한한테 돈 달라고 했더니 돈 줘요? 물론 옛날에 뭐 줬을지 모르는데 지금 못 주죠. 왜? 국민 제한금을 우리가 지금 한 130조를 줬어요. 130조. 북한에서는 얼마 달라는 줄 아세요? 3조만 달라. 3조. 3조면은 북한이 1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줬죠. 안 주니까 미사일 계속 쏴대잖아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귀화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임명도 특허입니다. 이 행정법도 딱딱한 과목이지만 재밌게 해야 돼요. 행정학에 비해서는 상당히 딱딱합니다. 행정학은 스토리잖아요. 그죠?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야기. 여기 빵이 있다. 근데 빵을 나눠줘야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뭐, 그리고 뭐, 유리창이 있는데 깨어졌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재미난 건데, 이 행정법은 재미가 없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법과 다, 나사, 그죠? 톱니바퀴처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것도 특허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일반인으로 있다가 공무원이란 특별관계로 편입된 거예요. 그래서 특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곡물 사용권 특허도 있고요. 자, 곡물 같은 거 되게 중요해요. 곡물. 이 곡물이라고 하죠. 곡물도 왜 중요하냐면, 곡물을 하려면 공용을 지정해야 돼요. 지정하고, 그 다음에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지정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명시. 그렇지만은 해제는 묵시도 됩니다. 이런 거. 요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곡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보면은 제가 이제 곡물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이제 국유재산법과 관련해서 곡물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용수용 같은 게 중요하죠. 토지보상법입니다. 토지보상법도 최근에는 깊이 출제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중요한 건 다 설명해서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채 승인 같은 거, 그 다음에 수도 공급 규정 인가. 수도 공급 같은 경우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인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말은 허가지만, 인가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인가를, 자, 토지를 A와 B가,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A와 이제 B가, 이런 토지를 계약을 했다고 쳐요.
근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사법상 다 되는 게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걸 오케이라고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인가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권리보충행위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행정법 점수 잘 맞으려면은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빨리 검은돌과 흑돌과 백돌을 잘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다. 섞여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실력 좋아도 사법시험 수석합니까? 아니죠. 사법시험 수석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검찰총장, 법무부장까지 갑니까? 그것도 아니죠. 사람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인 누가 있을까요? 이태백이 있죠. 그죠? 이태백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강태공도 있네, 강태공. 그죠? 여러분, 강태공이라고 들어봤죠? 이 사람이 주나라를 일으키는데, 주나라 아시죠? 주나라를 일으키는데, 자,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초야에 묻혀 있는지 아세요? 강태공이? 여러분들, 몇 살까지 시골에서 자기가 갈고 닦았을까요? 실력을. 충격 먹지 마세요. 72살까지 학문을 익혔던 거예요. 기회가 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주나라가 성립될 때 주나라가 그때 임금이 있었어요. 그때 임금도 아니죠. 조그만 나라였는데 딱 보니까 사람 알아본 거예요. 그 사람이 강태공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강태공을 수상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봉투도 줘요. 왕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나라의 왕족이 되는 건데 몇 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34세, 5세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72세까지 학문을 닦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올 때 기다리고. 그래서 뭐 첫 번째 부인 죽고 둘째 다 죽는데도 계속 학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왕이 됐을 때 자기 이제 세 번째 부인인가 이제 집 나간 세 번째 부인이 온 거짓 꼴로 온 거예요.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온 거예요. 왔더니 이제 강태공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깨어진 병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킬 수 없고, 그 다음에 흘린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 이 말 딱 하니까 그 여자분이 떠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만큼 72세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한 명에도 마찬가지죠. 한 명에 대해서 욕 많이 하지만은 한 명에도 50살까지 기다렸어요. 자기가 완전히 술만 먹고 맨날 놀다가 이하응도 마찬가지죠. 흥선대원군도 거의 50대 거의 중후반 그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안 죽으려고. 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역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요거죠. 자, 이 준자가 들어가면은 모든 시험에서 이 포커스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준이겠어요? 군인에서 준장 재밌죠? 준이, 준장.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베테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특히 이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뭐냐면 이것은 의사표시 이외의 관념에 의해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시험에 출제됩니다. 아까 단계적 행정행위는 확가예부 했었죠? 그죠? 이때는 확가예부가 아닙니다. 확공통수입니다. 이런 재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는 확가예부 했죠? 확가예부는 단계적 행정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확인하는 것이고, 공정, 그 다음에 통지, 그 다음에 수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은 여기 두 군데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 두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시험 나왔던 건 뭐냐면 이거죠.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이 문제입니다. 인허가 의제. 최근에 LH공사 대장동 사태를 보면 알겠죠. 대장동 사태에서 왜 문제가 됩니까? 성남시장이 인허가를 해주는 행정청이에요. 자, 아무리 내가 준비 많이 했어도 허가 못 받으면 빵이죠.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누가 허가 줬어요? 바로 대장동은 바로 시장이 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준비 많이 해도 시장이 안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 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은 말이죠. 이 사기업체와 그다음에 건설업자와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를 잘 조합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물론 뭐 지방의회가 있어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성남 같은 경우는 대장동이라는 데는 이 산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쪽은 원래 성남이에요, 성남. 근데 여기 강남이죠. 그죠? 가깝단 말이에요. 거의 강남권이에요. 근데 여기 산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여기죠. 자,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동네에 살면은 이 땅값이 비싸죠. 여긴 거의 뭐 200만 원대 했었어요. 산 100만 원도 안 돼요, 이게 솔직히. 그런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었죠. 굴을 뚫은 겁니다, 여기다가 터널. 그죠? 굴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통과되면 이것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천만 원 된 거예요. 이런 사건이죠. 자, 이걸 하려면 얼마나 성남시 의회에 동의를 받았겠어요. 그죠?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100만이 넘어가니까 예산은 많단 말이에요. 그죠? 요새 뭐 성남 FC 사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뭐 솔직히 2, 30억 빼내는 건 이건 밀도 아닌 거예요. 인구가 지금 100만이 넘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허가 의제 같은 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여기 인허가 의제는 바로 간주라고 그랬죠. 간주. 간자도 잘 보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쓰기가 어려운 건데 이것은 바로 이제 반증이 없으면은 번복할 수 없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걸 간주라고 그래요. 뭐뭐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가 시험에 출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수리를 요한다 이렇게 봐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행정법상 자, 수리를 요하는 거 잘 잠깐 보십시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수리를 요하는 게 있고 수리 불요가 있어요. 자,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수리 요는 뭐냐면 이때는 행위 요건적 수리라고 합니다. 행위 요건적 수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수리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리 불요는 자체 완성적 행위라고 합니다. 자체 완성. 자체 완성이라고 그래요. 완성적 행위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행정기본법, 자, 행정기본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행정기본법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행정기본법에서 자, 수리 요하는 것과 수리 불요가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기본법에서 수리를 요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리 요는 어디 되어 있습니까? 행정기본법. 여기 시험 나와요. 자, 수리 불요는 어디입니까? 행정절차법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알았죠? 자, 어디에 규정이 있는가도 매우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공증. 확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가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 확인해 주는 거죠. 뭐 번호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합격 증서를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 확인. 그다음에 공증은 공적인 증명을 내가 받는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통지는 뭡니까? 통지는 관념의 통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통지는 A라는 행정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행위가 통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준법률행정 행정행위고, 그다음에 수리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행정청 공무원이다 그랬을 때 어떤 서류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서류를 보는 거죠. 내가 보는데 이걸 심사할 것이냐 아니면 심사하지 않고 그냥 갈 것이냐 이런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뭐냐? 그 책을 잠깐 보세요. 자, 판단, 인식, 관념 등 효과의사 이외에 정신작용에 의해서 그 구성 요소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판단, 자, 판단, 인식, 관념 이외입니다. 이외의 정신작용.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의사표시 이외의 관념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행위거든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불가정력이 이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고, 발명특허가 또 문제입니다. 발명특허. 자, 이걸 잠깐 보세요. 발명특허. 발명특허 같은 경우는 과연 특허일까? 자, 우리가
확공통수했죠.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발명특허는 확인이다. 줄 한번 그으십시오. 줄 한번 그으시고 이 발명특허는 확인이다. 이런 얘기죠. 확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 쉽죠? 행정법 같은 경우는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얼마든지 내가 정복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자기가 노력만 하고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금수강산인 겁니다. 금수강산. 괜히 금수강산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진짜. 미국은 내가 능력이 좋아도 안 돼요. 왜? 이미 자본주의가 엄청 깔려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은 정말 이 뭐랄까요? 이 자기들끼리 어떤 조합 같은 게 확실히 돼 있는 나라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될 수가 있어요. 한국은 평범한 사람도 왕이 될 수가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한국이. 너무 좋은 나라죠. 먹을 것도 많죠. 얼마나 많아요. 미국 같은 게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유 아니면 딱딱한 돼지고기, 쇠고기 더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없죠. 콘이나 먹고 그러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정신병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도 하나도 없고 맨날 그죠? 젖이나 우유나 짜고 그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노래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술집도 없고 우울증 걸린다는 거예요. 호주 가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도 못하는 소 그죠? 우유나 짜고 그죠? 할 게 없는 거 하루 종일 똑같아요. 커벌판 그죠? 뭐가 좋습니까? 한국이 좋은 나라예요. 한국은 북한하고 예를 들어 통일하고 만주로 가죠. 그 하얼빈 가고 뭐 우쪽으로 한번 넣을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필리핀 애들도 지금 군사적으로 항상 불안하지만 그래도 놀러 갈만 하잖아요. 일본도 재밌잖아요, 솔직히. 그죠? 일본 아이들도 일본 가면은 대우받아요. 가서 사케나 좀 먹고 오면 되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이 좋아요. 중국도 가서 얼마든지 놀 수 있어요. 거기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시진핑이나 이쪽 애들이 문제죠. 이 정신머리 없는 놈들이. 그죠? 자,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공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상표 사용권 등록 행위. 이게 뭘까요? 이것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것입니다. 상표 사용 설정 등록 행위.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성 가지고 따지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좀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토지 대장 소유자 명의 변경. 이거 어떨까요? 이것은 처분성이 부정합니다. 자, 토지 대장입니다. 이건 시험 나옵니다. 요 토지 대장상 명의를 변경했네요. 변경. 자, 요건 처분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는 처분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 토지 대장은 법적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등기부 등본도 아닙니다. 등기부가 아닌 거예요. 등기부는 법적 효과가 있죠. 소유권은 누구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토지 대장은 네가 소유권인지 뭘 알 수가 없는 건 말 그대로 대장인 겁니다. 대장. 자,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토지 대장 같은 경우도 토지 대장 직권 말소. 이건 처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처분성 없고 자, 토지 대장 직권 말소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잘 보세요. 이것은 처분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을 잠깐 보시고 같은 토지 대장이지만 토지자 소유자 명의 변경은 처분성이 없고 토지 대장 직권 말소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송을 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토지 대장 자체를 없애버려요. 직권 말소 내용을. 이건 화가 나죠. 안 그렇습니까? 자, 아무리 예를 들어서 망자가 계시다고 해도 망자가 있는데 원래 망자의 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바꾸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명예도 있고. 자,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살펴봤고 시험에 나올 100%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